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귓가를 서늘하게 적셔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강한 사람을 동경하곤 하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혹은 주먹이 아주 강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그 너머의 공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모신 김민재님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를 두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공포에 떨게 만든 건 경찰도 라이벌 조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민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기 혹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셨습니까? 네. 거기 나오는 그 시절 90년대 말 분위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쪽 세계에서 꽤 유명하셨거든요. 흔히 말하는 건달, 조폭이셨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센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 깍두기 형님들이 매일 검은색 세단 끌고 와서 90도로 인사받고 동네 슈퍼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지나가면 벌벌 떨면서 공짜로 아이스크림 쥐어주고 그랬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진짜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니까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사건에 휘말리셨는지 당분간 조용히 지내야 한다면서 짐을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일종의 도피 생활 같은 거였군요. 그럼 원래 살던 좋은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아주 낡은 시민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아시죠?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복도에 들어가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하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요. 저희는 3층 302호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여기서 절대 아빠 직업 이야기하지 말고 튀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라고요. 그 천하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긴장한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이사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이삿짐 센터도 안 부르고 아버지 부하 직원 2명이랑 우리 가족끼리 짐을 날랐습니다. 좁은 계단을 낑낑대며 올라가는데 그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시멘트 삭은 냄새랑 지하 냄새 섞인 거. 그게 코를 찌르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음산하네요. 비 오는 날 낡은 아파트라니. 그런데 거기서 첫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짐을 대충 다 옮기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복도에 쌓인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윗집, 그러니까 402호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끼익 하고요. 보통 문 열리는 소리랑은 좀 달랐어요. 되게 무겁고 녹슬어서 긁히는 소리요.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봤습니다. 계단 난간 사이로 윗집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한 40대 중반?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옷은 다 늘어난 회색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진짜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요. 근데 눈빛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제 눈동자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이랄까? 제가 너무 놀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얼떨결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저를 빤히 내려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웃사촌끼리 인사를 했는데 무시라니 좀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집안에서 나오셨어요. 민재야, 뭐하냐?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뭘 쳐다보셔 하고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원래 누가 눈만 마주쳐도 눈 안 깔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리시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얼음처럼요. 아버지가 들고 있던 담뱃갑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는데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시더라고요. 그 덩치 큰 양반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때 그 윗집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쇠를 긁은 것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비린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피비린내라. 아버님의 직업을 꿰뚫어 본 걸까요? 저도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와서 그런 냄새가 나나 싶었죠. 그 여자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건물이 울릴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가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빠 왜 그래요?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다급하게 제 손목을 확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3개나 거셨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민재야, 앞으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위층 올라가지 마라.
4층엔 발도 들이지 마. 알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겁에 질린 눈빛은 채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칼든 당패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타던 분이니까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소리라 낡은 아파트라면 층간소음이 있을 법도 한데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평범한 발소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였길래 천하의 건달 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셨을까요? 네, 보통 층간소음은 쿵쿵거리거나 드르륵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들린 소리는 슥, 슥 하는 소리였습니다. 슥... 뭔가 끄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끄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무거운 쇠뭉치를 거친 숫돌에다가 가는 소리요. 규칙적으로 슥, 슥 하는데 그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서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보니까 아버지는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손에 뭘 들고 계신 줄 아십니까? 글쎄요, 담배나 술잔 아니었을까요? 식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과도 말고 횟집에서나 볼 법한 긴 사시미 칼이요. 아버지는 그 칼을 양손으로 꽉 쥐고 천장만 노려보고 계셨어요. 입에 검지손가락을 대고 저보고 쉿 하시는데 눈에 흰자가 보일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식칼을 들고 떨고 있는 아버지라니. 민재님도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그 소리는 하룻밤으로 끝난 건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리는 매일 밤 바뀌었습니다. 이픈 날에는 천장에서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로르르 하다가 갑자기 쿵, 쿵, 쿵 하고 누군가 제자리 뛰기를 하는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아버지는 점점 미쳐가셨습니다. 대낮에도 커튼을 다 치고 방구석에 숨어 계셨으니까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 부하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조직원들이요? 그분들이 오면 좀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구 삼촌이라고 덩치가 씨름 선수만한 분이 오셨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폐인처럼 있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형님, 윗집 그 노시 시끄럽게 합니까? 제가 당장 올라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셨습니다.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했군요. 그래서요? 위층 여자와 한판 붙으셨나요? 그게 올라간 지 딱 1분도 안 돼서 조용해졌습니다. 고함 소리도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복도가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관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철구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양반이 다리가 풀려서 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줌을 지린 거였죠. 세상에, 조폭이, 그것도 덩치 큰 남자가 1분 만에 오줌을 지리고 기어 들어왔다고요? 도대체 위에서 뭘 본 겁니까? 아버지가 떨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봤냐? 라고요. 철구 삼촌이 덜덜 떨면서 이러더군요. 형님, 저 집 문틈으로 눈알이 수십 개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문틈으로 눈알 수십 개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뒤로 철구 삼촌은 어떻게 되셨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지 증세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거실 한복판에서 허공에 대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하면서요. 아버지가 빌 때마다 위층에선 징징 하는 방울 소리가 들렸고요. 마치 아버지가 비는 걸 듣고 있다는 듯이요.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아버님은 무너졌고 도와주러 온 사람도 도망갔고, 민재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마음에 그냥 숨어만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그 여자의 정체가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낮이니까 귀신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02호 현관문 앞에 하얀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문에 붉은 글씨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게 다 찢겨 있거나 불에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보통 무당집에 가면 부적이나 소금은 흔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달랐나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부적들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못 나오게 봉인해 놓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겁도 없이 그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고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까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주문 같은 건가요? 네,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안쪽에서 쾅! 하고 누군가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귀를 대고 있던 바로 그 위치를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문 안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아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애새끼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내려가라. 문도 안 열었는데 민재님이 문 밖에 있는 걸, 그것도 어린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네 발로 기어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집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첫날 맡았던 그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것들이 내려왔다, 천장에서 내려왔다 하고 중얼거리고 되셨고요. 제가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형광등 주변으로 시커먼 손바닥 자국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아니라 진짜 그을린 손자국들이요. 그게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생긴 검은 손자국이라.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민재님, 아까 그날 밤이 사건이 터진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그날 밤 4025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자다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깼어요. 징징 하는 꽹가리 소리랑 쇳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위층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아버님이 사라지셨다고요? 그 무서워하던 위층으로 제 발로 올라가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뭐에 홀린 듯이 열린 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025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더군요. 안에서는 붉은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역한 피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문지방을 넘어서 거실을 딱 봤는데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거실 바닥에는 신문지가 잔뜩 깔려 있고 그 위에 돼지 머리와 생고기 덩어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작두가 놓여 있었어요. 시퍼런 날이 선 작두요. 그 앞에서 아버지가 속옷바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습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은 뒤집혀서 흰자만 보이고 입에는 거품을 문 채로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사람처럼요. 세상에, 아버님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셨군요. 그 위층 여자는요? 그 여자는 뭘 하고 있었나요? 그 여자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맨발로요. 양손에 긴 무당칼을 쥐고 허공을 마구 휘두르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입으로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썩 꺼지란 말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칼끝이 아버지 정수리를 스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님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던가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작두 위에 있던 여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돌려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여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혀를 깨물어서 입안 가득 피를 머금고 있다가 아버지 얼굴에다가 푸 하고 피를 뿜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 네 아비 살리고 싶으면 문 닫고 거기 서 있어! 아비를 살리고 싶으면이라... 그럼 그 여자는 아버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떼어내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구명시식, 사람을 살리는 구슬하는 거였어요. 여자가 피를 뿌리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바닥을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악!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여자가 작두 위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등 뒤를 칼등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요. 내놓아라! 니놈들이 먹은 거 다 토해내! 칼등으로 사람을 때리다니 아버님이 무사하셨나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칼로 아버지 등을 내리칠 때마다 아버지가 헛구역질을 하더니 입에서 뭔가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런 위액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까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검은 덩어리요? 피덩어리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머리카락 뭉치 같기도 하고 손톱 같기도 한 까만 덩어리들이 아버지 입에서 꿀럭꿀럭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숨도 못 쉬고 계속 토해냈습니다. 바닥에 그 까만 것들이 쌓이자 여자가 준비해둔 소금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위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치익 하고 고기 타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네요. 몸 안에 있던 나쁜 기운들이 실체화돼서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덩어리를 토해내고 기절하듯 쓰러지셨을 때 여자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아버지 업보가 너무 많아. 그동안 죽인 놈, 팼던 놈들 원한이 등 뒤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 그거 떼어내느라 내 명줄이 10년은 줄었다. 아버님이 건달 생활을 하면서 쌓은 원한들이 악귀가 되어 붙어 있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고. 네, 여자는 저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다 주니 그걸 아버지 얼굴에 뿌리더군요. 아버지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며 깨어나셨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며칠 동안 보여줬던 광기 어린 눈빛이 아니라 아주 맑고 겁에 질린 어린 아이 같은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셨습니다. 민재야, 나 무섭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천하의 독불장 우리 아버지가 제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우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다니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무서운 조폭 보스가 말이죠. 그런데 굿이 끝나고 나서 바로 평온을 찾으신 건가요? 그 많은 검은 덩어리들을 토해내셨잖아요. 평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실신 상태인 아버지를 부축해서 겨우 3층 집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셨어요. 뼈만 남은 사람처럼 흐느적거리시더라고요. 3층 집에 눕혀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 때까지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민재야, 가지 마라. 옆에 있어라. 계속 이 말만 반복하시면서요. 정말 훈이 쏙 빠져나가셨군요. 그 검은 덩어리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공포심으로 채워진 것 같네요. 그럼 윗집 무당도는요? 그분도 타격이 컸을 텐데요? 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변 이후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안을 들여다봤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뇨? 그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샌 부분이 늘었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힘없이 기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시더라고요. 자기 명줄이 10년은 줄었다고 하더니 빈말이 아니었군요. 남의 업보를 대신 해결해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봅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현금 몽치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픽 하고 웃더니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더러운 피 묻은 돈 받으면 나까지 죽어. 내가 니네 아비 살려준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신 걸까요?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아비한테 붙은 귀신들이 아비 잡아먹고 나면 그 다음엔 너한테 갈 거였어. 넌 아직 어린데 그 꼴은 못 보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소금 단지를 제 쪽으로 툭 차서 보내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현관 앞에 뿌리고 해 뜨기 전에 당장 이사가. 그리고 니네 아비한테 전해. 다시는 칼 잡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그땐 내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직접 잡으러 올 거라고. 와, 민재님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님을 구해주신 거였군요.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바로 이사를 가셨나요? 네, 그 길로 내려와서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가 점심쯤 깨어나셨는데 제가 그 여자분이 한 말을 전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그동안 입던 양복이랑 숨겨뒀던 장부들, 대포폰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서 마당 드럼통에 넣고 불을 지르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자. 진짜 은퇴를 결심하신 거군요. 조직에서는 가만히 있었나요? 보통 그렇게 쉽게 못 나간다고 영화에서 그러던데요. 물론 난리가 났죠. 이사 가는 날 조직 형님들이 검은 세단 여러 대를 끌고 아파트 입구까지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디 가십니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길을 막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비켜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쳤을 텐데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슥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나는 이제 껍데기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는 창문을 올려버리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공허하고 슬퍼 보여서 부하들도 더 이상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껍데기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날 밤 악귀들과 함께 아버님의 야망이나 도끼도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아파트를 떠나신 거군요. 네. 이삿짐 트럭을 타고 그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4층 베란다에 그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우리 트럭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서웠던 얼굴이 그때는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불행을 다 짊어지고 남겨진 사람처럼요. 그렇게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셨군요. 무당의 슬픈 눈빛을 뒤로 하고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후로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 그날 맹세하신 대로 사람답게 사셨습니까? 네. 서울을 떠나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세탁소를 차리셨어요. 평생 칼만 잡던 분이 다림질을 하고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사셨죠. 예전 부하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성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날 굿판에서 본 생고기와 피가 트라우마가 됐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고기는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오로지 채식만 하셨어요. 돌아가셨군요. 아버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나요? 네. 작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좀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아버지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시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갈게요. 저는 그 보살님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층 여사분이었겠죠. 아버지는 그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무당분이 마중을 나오신 걸까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혹시 그 뒤로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보신 적은 없나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마음이 너무 이상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는 다 허물어지고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물어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고 나서 딱 석 달 뒤에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석 달 뒤에요? 네. 어느 날부터 402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어서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신당 한가운데 정자세로 앉아서 마치 명상을 하듯 돌아가셔 있었다고 해요. 외상도 없고 병도 없었는데 그냥 생명력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깡마른 채로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윗집 아랫집 잡기들 다 데리고 갔다고 수군거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판 남인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였으니까요.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재님, 이 사건이 본인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지금 중고차 매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험하고 속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단 10원도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침수차를 속여서 판다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다거나 그런 짓은 꿈도 안 꿉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그 원한이 검은 덩어리가 돼서 내 몸속에 쌓인다는 걸요. 그리고 가끔 제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귓가에서 환청이 들립니다. 징, 징 하는 그 방울 소리가요. 그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보살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분의 눈시를 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징 소리가 일종의 인생의 경보음이 된 셈이네요. 오늘 김민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건달 아버지를 무릎 꿇린 윗집 여자, 단순한 공포 괴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업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쩌면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닥칠 나쁜 일을 대신 막아주고 있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멘트까지 정말 등골이 오싹하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민재님 감사드립니다. 전설의 고향보다 더 무서운 현실 공포, 돌비 공포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천장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